그다음에 이 엔비디아 GTC 관련한 이야기 보면은 GTC 2025 젠슨왕 키노트 시작할 때 나와가지고 여러 영상 보여줬지만 처음에 젠슨왕 CEO 등장할 때는 RTX 이거 GPU 들고 나왔습니다. 컴퓨터에 들어가는 RTX 50 시리즈 품절됐다 이거 아주 자랑하면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분야에 이제 엔비디아가 다 스며들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모든 산업에 AI가 다 도입이 되고 있고 거기서 엔비디아가 다 필요하다. 다 모든 걸 제공하고 있다. 그런 걸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6G AI 랜, 이 무선 그 통신 기술 관련해서도 T모바일이랑 앞으로 파트너십해서 사업하겠다 이야기를 하니까 확실히 T모바일이 그 이제 스페이스X랑 손잡고 뭐 그 이제 통신 사업 지난번에 슈퍼볼에 광고한 것도 그렇고 이렇게 좀 엔비디아랑도 손잡는 거 보니까 확실히 이 통신사 중에는 잘 나가는데 이유가 있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처음에 뭐 시작할 때는 시장에 워낙 우려가 많다 보니까 시장 우려를 좀 떨쳐내기 위한 그런 노력을 많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아직도 그 딥시크 이후에 주가 하락했던 거 회복을 못했죠. 일단 AI 하드웨어 sek터,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전부 다 이게 결국 딥시크 때 AI 추론 시장으로 가면은 컴퓨팅이 덜 필요해질 거다 막 이야기가 뭐 자꾸 돌다 보니까 그 뒤로 뭐 여러 기업들에서 실적 발표하면서 더 많이 필요하다 더 많이 필요하다 했는데도 시장은 아직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젠슨왕 CEO도 AI 추론을 위해서는 기존 예상보다 100배 더 많은 컴퓨팅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현재 블랙웰 수요는 뭐 미쳤다 이걸 또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AI가 변곡점을 맞이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상위 4개 고객사 그러니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오라클입니다. 작년에 4개 하이퍼스케일러 4개사에다가 이 호퍼 시리즈 출하량이 130만 개였다고 하는데 근데 현재 2025년 1월, 2월 하고 3월 중순까지 지난 현재 블랙웰 GPU 출하량은 360만 개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이 GPU 출하량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데이터 센터 캐펙스도 뭐 2028년까지 1조 달러까지 계속 증가할 거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점유율 계속 높여갈 거다 이야기를 하니까 뭐 확실히 어쨌든 1조 달러 가는데 와중에 뭐 매출을 어마어마하게 창출할 거다 엔비디아가 그런 거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뭐 시장에서 어제 주가 하락한 거는 약간 뭐 깜짝 발표가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워낙 예상한 게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사실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지난 1월에 있었던 CES 행사에서 워낙 많이 자율주행 관련한 기술을 이야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뭐 GM이랑 파트너십 발표도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헤일로라는 새로운 자율주행 안전 관련한 풀스택 시스템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근데 관련해서 어쨌든 다 기존에 어쨌든 CES에서 공개했던 엔비디아 옴니버스랑 코스모스 기반으로 다 하는 거다 보니까 뭐 그때하고 그렇게 별 차이가 없었다. 뭐 좀 그런 평가가 있는 건지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뭐 좀 주가에 크게 반영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어제 당장은. 근데 그럼에도 뭐 이런 거 GM이나 뭐 여러 기업들 다 파트너십하러 엔비디아 찾아오는 거 보면은 결국 자율주행 시장에 뭐 숨겨진 승자? 그냥 공공연한 승자죠, 이제. 엔비디아가 그리고 자율주행 시장에서도 최고의 승자가 될 거다. 이런 거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엔비디아가 헤일로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어쩌면은 이 우버한테도 기회가 좀 돌아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GM에서도 다시 이렇게 자율주행 시장에 좀 도전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데 근데 이 기업들이 자율주행 힘들게 개발해서 뭐 무료로 배포하려는 기업들도 있지만 중국처럼 근데 무료로 배포해서 사실 이거 투자했는데 좀 돈 아깝지 않습니까? 결국 뭐 이거 자율주행을 도입해서 소비자 만족도를 향상시켜가지고 소비자들이 우리 차량 브랜드를 더 구매하게 유도하던가 아니면은 그냥 로보택시 사업에 진출을 해서 이 새로운 수익 창출원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 GM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크루즈 사업을 도전했기 때문에 좀 로보택시 진출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 로보택시 시장에 만약에 진출한다, 뭐 GM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그러면은 뭐 로보택시 사업 진출 초기에는 차량 대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소비자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 대수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 뭐 자기들끼리 다 플랫폼을 만들기 어렵죠. 솔직히 뭐 GM에서 뭐 새롭게 뭐 플랫폼 만든다 하면 그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운받겠습니다. 이게 소비자 확보도 어렵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냥 좀 저렴하고 그리고 더 이제 소비자 한 뭐 3천만 명, 4천만 명 이상의 이미 사용자가 확보된 뭐 우버랑 그냥 파트너십 하면은 확실히 좀 메리트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업체들이 자율주행 로보택시 도전하려고 우버 손 잡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 로보택시 사업 다 비용 압박 때문에 철수했던 건데 뭐 우버 손 잡을 가능성 계속해서 있다. 이런 것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또 이 GTC 행사에서 몇 가지 또 메시지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AI 인프라
그 밸류 체인 거기 전반에 이제 속해 있는 기업들에 대한 뭐 영상들이 중간중간 나왔지만 몇 가지 좀 핵심 포인트들이 체크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력 수요 관련해서 한 가지 이슈가 나왔는데 이게 좀 아직은 알쏭달쏭한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도 크게 움직임은 없었고요. 이게 결국에 젠스낭 CEO가 하는 이야기가 미래의 모든 데이터 센터는 전력이 제한될 것이다. 이제 전력 부하에 좀 전력 부족을 겪을 거다.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던졌는데 근데 엔비디아 다이나모라는 이 AI 팩토리 운영 체제를 하나 공개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이나모를 이용하면은 전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가장 이제 그 제한된 전력 내에서 AI 추론 성능을 최적화해서 극대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 이게 하는 이야기가 이 비용이 좀 감소되고 약간 딥시크 같은 그런 비슷한 거죠. 결국 이제 뭐 딥시크 이런 거 이후에도 그리고 뭐 엔비디아 다이나모 이후에도 결국 그 전력 이제 루빈이 블랙엘보다도 더 많이 필요하고 그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을 거다. 약간 그런 거에도 좀 이 엔비디아 다이나모가 한 스쿱 약간 내러티브를 더하고 있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 의구심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뭐 미래에 모든 데이터 센터 전력이 제한될 거다, 부족할 거다 이야기를 했지만 어제 막상 시장 상황 보면은 뭐 비스트라 에너지나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지버노바, 뭐 버티브, 오클로, 뭐 SMR 이런 기업들 다 약간 전력 테마 관련한 기업들 그렇게 주가 큰 변동은 없었고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나가지고 뭐 전력 수요 증가하긴 증가하지만 이렇게 뭐 엔비디아 다이나모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또 더 좋은 뭔가 이제 최적화 플랫폼이 나올 수도 있죠. 이런 거 나오다 보면은 약간 전력 수요 증가에 조금 시장은 여전히 의심을 하고 있다. 이런 거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전력 수요 계속 증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뭐 신제품 로드맵도 여러 개 공개했는데 뭐 블랙웰 울트라 2025년 하반기 공개하고 그다음 내년 하반기 베라 루빈 그다음 27년 하반기에 루빈 울트라 공개한다 합니다. 근데 이게 그 베라 루빈 같은 경우가 약간 시장에서 26년 1분기 출시할 것을 좀 많이 예상했다. 그렇게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블랙웰 관련해서 워낙 노이즈가 많았다 보니까 그냥 올해 말부터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좀 기대감도 분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내년 하반기에 베라 루빈 출시된다고 하니까 뭐 어제 당장은 약간 실망스러운 매물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결국 핵심은 호퍼에서 블랙을 넘어올 때도 마찬가지였고 블랙엘에서 루빈 넘어가고 그다음에 루빈에서 그 다음 거 뭐죠? 그 이름 뭐 새로운 것도 나왔는데 근데 어쨌든 이 넘어갈 때마다 GPU 탑재되는 개수가 서버렉 하나당 블랙엘은 72개였고 루빈은 576개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 안에 엔비디아 칩 GPU도 더 많이 들어가지만 뭐 메모리 HBM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안에 뭐 NVLink 같은 더 많은 이제 구성 요소들이 더 많이 들어간다. 결국 AI 하드웨어 섹터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긴 하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 이제 깜짝 공개한 거는 시장에 전혀 예상 못한 거죠. 파인만. 이거 예상한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어쨌든 2028년에는 파인만이라는 새로운 이제 루빈 다음 세대 제품이 나올 거다 공개를 해가지고 결국 뭐 블랙엘 다음에 루빈도 전력 수요 더 많이 필요하다고 루빈 다음에 파인만도 아마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어쨌든 성장은 하는 섹터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네트워킹 장비 관련해서도 많은 발표가 있었는데, 뭐 CPU 관련한 기술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놓을 거다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기업들 파트너십 발표를 했거든요. 오늘 파트너십 기업까지는 준비 안 해왔는데, 뭐 코이어런트나 루멘텀 이런 이제 트랜시버 업체들이랑 다 파트너십 발표했습니다. 이거 하반기 CPU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스펙트럼 X, 뭐 슈퍼차지드 이더넷 이런 것도 막 공개하면서, 어쨌든 그냥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엔비디아가 이제 뭐 네트워킹도 그냥 우리가 다 할 거고 스토리지에 뭐 컴퓨팅 그냥 AI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그냥 우리가 다 할 거다. 약간 이런 메시지를 좀 시장에 많이 던졌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 확실히 뭐 AI 하드웨어 그냥 진짜 이게 다 집어먹는 수준인 것처럼 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다음 이제 로봇 관련한 이야기도 했는데 로봇 관련해서도 뭐 시장에 그렇게까지 좀 서프라이즈는 없었습니다. 서프라이즈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 디즈니하고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디즈니 주가가 이 파트너십 발표할 때 막 상승하고 그러던데 근데 이 로봇 관련해서는 로봇 공학이라는 산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규모가 큰 수조 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산업이 될 거다라는 평가를 했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지난 CES에서도 이제 이 엔비디아 옴니버스하고 코스모스 같은 그 소프트웨어들로 로봇 이제 좀 만들고 하는 걸 이야기를 많이 보여줬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기대는 사실 없었죠. 왜냐면 이미 CES에서 다 봤다. 좀 그런 식으로 해석된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큰 주가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그 옐로하고 그린, 오렌지하고 그린인가요? 그 로봇 두 마리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이 블루라는 친구가 상당히 소리도 막 삑삑삑 소리 내고 같이 나왔는데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고요. 근데 엔비디아 아이삭
이 그루트 N1 뭐 이런 것도 공개했는데 시장에 당장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거 보면 볼수록 엔비디아가 정말 먼 미래까지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거는 확실하고요. 뭐 그다음에 뭐 총정리하면서 결국에 이제 블랙웰 대량 생산 돌입했다. 뭐 베라루빈, 파인만 이런 거 공개하고 다이나모 그리고 각종 뭐 CPO, 신규 네트워크 장비, 뭐 자율주행 로봇공학 관련해서 다 발표했는데 넥심은 오늘 이제 현재 애널리스트 Q&A가 곧 장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젠스낭 CEO가 뭔가 추가적인 발언들을 더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계속해서 지켜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엔비디아 뭐 주가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봐야 될 것 같은데 주가 오르려면 시장에서 이 마진 회복을 기다리고 있죠. 결국 엔비디아 마진이 회복돼야 주가가 회복될 거다 뭐 그런 기대감이 일단 숫자를 보는 사람들은 그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이 블랙을 생산 과정에서 조금 마진 압박 그리고 뭐 발열 이슈의 설계 변경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마진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 블랙을 대량 생산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라고 현재 몇 번째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마진 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다음 분기까지는 조금 마진 압박이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바로 회복될 것으로 일단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시장에서 어제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못 오른 데에는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이 호퍼에서 블랙을 넘어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블랙을이랑 루빈 그 안에 구성품들 이제 품목을 다 비교를 해보면은 말도 안 되게 복잡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이 블랙엘도 설계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제품을 직접 만드는데도 어려움을 빚었는데 루빈 그리고 파인만 이런 걸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우려가 마진 이게 쉽게 회복될까? 뭐 그런 우려가 좀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 항상 만들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급 모델로 가는 스케일업 과정에서 다 가격을 그만큼 올리죠. 이제 좀 설계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가격 올려서 마진 좀 방어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갈수록 AI 팩토리에 더 많이 이제 지어야 된다고 하니까 뭐 스케일 아웃 과정에서 이 규모의 경제로 마진 확대 이런 것도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뭐 어제 주가 좀 하락했는데 오늘은 프리마켓에 1% 정도 상승하고 있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